사람들 사이에도 선선함이 있다면 좋겠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과 별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수억 광년씩이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땅에서 올려다보는 별과 나의 거리는 또한 얼마나 멀고도 먼 거리인가. 별 사이처럼 사람 사이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사람도 사랑에 너무 목매지 말았으면. 아마도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 비바람도 더 거세진다. 서울 꼭대기 홑겹 한잣집에서 그 저녁 모처럼 많이 웃고 행복했다. 이게 행복이지. 행복이 뭐 별건가 싶다. 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불러주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양희은 씨의 에세이 책을 읽을 때도 그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양희은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편이라고. 살면서 의도치 않게 비바람을 만나 흔들릴 때 이 말 한마디가 비구름을 다 몰아낼 것만 같은데요.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 얼마나 목마르게 우리가 바라는 말일까? 우리는 제각기 사는 곳, 일하는 곳, 아니면 그 사이길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본다. 8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근 3주 동안 멈추었던 걷기를 다시 시작했다. 내게는 제일 만만한 집 앞 정발산 공원. 해발 87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일산의 자랑인 정발산에 올랐다. 즐겨 걷는 길은 코스는 짧지만 오르막과 내리막, 평평한 길이 골고루 섞여 있어 너무 숨이 가쁘지도 무리하는 것도 아니어서 딱 좋다. 그 길을 8바퀴 돌고 집으로 오면 1시간 10여 분이 지난다. 요사이 몸이 좀 늘어진 탓에 보폭도 좁아지고 속도도 줄고 무릎과 고관절도 시원찮지만 걸을 수 있음이 고맙다. 매일 걷다 보면 개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와 인사도 나누게 되고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의 무탈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어쩜 계절은 이리도 어김없이 절묘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 높아진 하늘, 선선히 불어오는 마른 바람, 공원 주위를 두르고 서 있는 가로수들도 어느 결에 여름 울타리 바깥에 있었다. 한 친구는 요즘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슬렁슬렁 산책하곤 하는데 그러다 동네 구멍가게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아이스케키 하나를 먹으며 두런거리고 있자면 어찌나 평온하고 좋은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단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잔잔한 행복. 그런 순간이 많이 쌓이면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여유롭겠다. 어제 낮 일찍 집에 들어간 김에 미미를 데리고 한 5분가량 천천히 동네를 걸었다. 올해 17살이 된 미미는 이제 잘 걷지 못해 산책도 짧다. 하지만 집 앞 골목의 적막한 한가로움과 오후의 햇살, 정발산 공원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 파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날 행복하게 했다. 행복.
얼마나 목마르게 우리가 바라는 말일까? 그 저녁 어느새 가을비가 내렸다. 얼마 전 성북동에 사는 후배의 초대를 받아 그 집 앞마당에서 고기를 굽기로 했다. 서울에 이런 동네가 아직 남아있나 싶게 내 어린 날 서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란다. 마당에 내놓은 불판 위로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려 그 풍경이 쓸쓸했다.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불판을 옮겨 고기를 굽고 두부 가득 넣어 된장국을 끓이고 빗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 들어앉아 쌈채소에 고기를 올려 맛있게 먹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기 굽는 명당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곳을 최고로 꼽을 수 있겠다. 그날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들과 온갖 일상사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많이 웃었다. 태어난 지 고작 넉 달 된 새끼 고양이가 혼자 노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집주인이 사랑 없이 사는 기술이란 책을 내고 싶다며 시작한 수다로 1시간이 또 흘러갔다. 비바람도 더 거세진다. 서울 꼭대기 홑겹 판잣집에서 그 저녁 모처럼 많이 웃고 행복했다. 이게 행복이지. 행복이 뭐 별건가 싶다. 산다는 건 어쩌면 벌판을 홀로 헤매며 길을 찾아가는 것일까. 강가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머무름 없이 계속 흘러가겠거니 싶다. 햇살바다 반짝이는 잔물결이 어린 날의 꿈과 사랑 같아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빛났었다. 슬픈 건 이거야. 어린 날의 사랑이 30까지 가지 못했고 나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나이 들수록 산다는 일은 쓸쓸하게 짝이 없다. 계절이 바뀌면 그것도 쓸쓸. 혼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있을 때, 문득 어린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 그것도 쓸쓸. 나이 들어감이 쓸쓸. 여기도 쓸쓸, 저기도 쓸쓸. 그런데 강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고요하다. 체증 같은 기억들은 털고 가야지. 인생에는 꽃피는 봄에서 강이 얼어붙는 한겨울까지 모두의 어깨에 내려앉는 초저녁 빛처럼 투명한 쓸쓸함이 있다. 왜 이리 쓸쓸한 것일까? 지나간 시절들 너무 빨리 휙 사라져버렸으니 어느새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다는 요즘 마주치는 눈빛에는 쓸쓸한 연민이 오간다. 울컥해진 마음에 눈물이 어리며 반짝한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편할까? 바람 부는 길모퉁이에서 바람보다 더 시린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어설픈 피아노 연주 소리가 그나마 푸근하다. 내 눈과 마음이 흐려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있다 해도 산다는 건 어쩌면 벌판을 홀로 헤매며 길을 찾아가는 것일까. 친구가 단톡방에 1993년 5월 산 정상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다들 울컥했다. 그날을 놓치면 철쭉은 끝이라기에 남편을 따라 산에 갔다면서 이때로 되돌아가고 싶단다. 친구가 42, 남편이 49. 한창 예쁘게 빛날 나이. 지금 생각하면 고작 40 초입이었으니 대입에 도전해도 했을 나이인데 도전은커녕 아내와 엄마로만 산 것 같다며 지난날을 돌아봤다. 일상에 발이 묶이고 거둘 식구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자기의 꿈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건강만 했더라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함께 추억했을 텐데 아쉬워한다. 또 다른 친구는 열이 계속 나는 남편 곁을 며칠째 지키고 있다. 원인을 찾지 못해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겠단다. 결국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대화를 끝맺었다. 대화 끝에 마음이 가라앉고 내 앞일 마무리할 걱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평창으로 향했다. 문화예술기획자인 이선철 교수가 폐교를 리뉴얼해 만든 문화공간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젊은이를 위한 문화기획과 로컬 창업을 주제로 쪽집게 과외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기에 껴도 되냐고 물은 후 떠났다. 20, 30대의 젊음들은 내 얘기에 울기도 했고 내가 돌아간 이후에도 내 이야기를 계속했단다. 젊은이들의 도움말은 독특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란다. 그게 자기들에게도 힘이 된다며. 노래도 방송도 삶도 마무리를 잘해야겠는데 아직도 궁리 중이다. 한 4년여 가라앉아 있었더니만 가슴에서부터 뭔가가 떠오르질 않는 게 답답하다. 그래도 얘기를 털어놓으니 기분이 좀 괜찮았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야지. 지금껏 무탈했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살얼음을 딛듯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지. 잘 가, 내 친구. 10여 년 전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서 짧은 메모 같은 편지가 왔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짤막하니 쓸 수밖에 없다면서. 그리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 아무렇지 않게. 내가 그 아이를 본 건 1970년 늦가을이었다. 통기타 가수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YWCA 청개구리 다방에서였다. 이후 수많은 통기타 업소가 생겼지만 청개구리만은 신성한 곳이었다. 입장료 100원을 내면 1원을 거슬러 받고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벗어 나온 뒤 카펫이 깔려있는 방에 자리 잡고 앉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장기판, 바둑판이 구석에 놓여 있어서 두고 싶은 사람은 두고 누군가 노래를 시작하면 듣기도 하고 그것조차 관심 없으면 한 구석 차지하고 책을 읽거나 같이 온 친구들과 히히덕거리면 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 출신의 그 아이를 만났다. 워낙 여자들의 수가 적어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무슨 인연인지 친구의 여러 가지 일에 내가 개입되었다. 오갈 데 없이 어려웠던 때 방 한 칸을 내주어 내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친구가 다시 집을 옮겨야 할 때 방을 얻게끔 도와주기도 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옆에 내가 있었다. 심지어 내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 때 바로 그 옆 동네에 그 아이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인연도 질기다 싶었다. 그러다가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연락도 뜸해졌던 어느 날이었다. 폭우가 지나간 뒤라 전국의 하늘이 더없이 맑아 통일 전망대에서 개성 송악산이 다 보였다는 그날 아침. 나는 그 아이와 통화하면서 엄청 울었다. 자기도 몰랐단다. 닷새 전에 폐렴 기운으로 열이 나서 입원했는데 폐암 말기라 앞으로 열흘 내지 2주일 정도 남았다는 말을 들었단다. 많이 아파? 아니, 지금은 괜찮아. 모르핀이 들어가니까. 고맙다. 고마웠어. 잘 가. 내가 너 많이 미워했다. 그만큼 너를 좋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낸 20, 30대가 너와 함께 떠나는구나. 평안히 가라. 통화는 짧았다. 기운이 너무 없어서.
집으로 필요한 병원 시설을 옮겨왔고 나라에서 보내주는 간병인이 낮 동안 함께 있어준다고 했다.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남편도 울면서 나를 안아주었다. 어린 날의 친구, 모든 겪음을 함께 했던 친구, 그 증인이 곧 가겠다. 더 이상 세상엔 없겠다. 이별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아 친구가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흉터만 남은 상처에 묵직하게 분통이 느껴지는 날이 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을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이별 준비 노트. 코로나19 확진으로 맥이 떨어져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오랫동안 뭔가 빠뜨린 듯 이상했고 아무도 없는 길목에서 갈 곳 모르고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기운을 차리려고 수영을 다시 시작했다. 아쿠아반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명절에 손주들만 챙겨줄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챙겨주고 싶어서 집수리도 하고 운동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개비했더니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듣는 이들이 다 잘했다며 편들어 주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벤트도 필요하지 라며 너나 없이 맞장구를 쳤다. 어떤 분은 왜 부모님은 잘 사는 형제들 집 놔두고 큰딸인 자신의 집에만 오는지 모르겠다며 지나가듯 말한다. 남편이 묻어내서인지 장녀라는 벼슬 때문인지 여행 한 번 안 가고 꼬박꼬박 명절을 지냈더니 이제는 몸에 익었단다. 나물 5-6가지에 갈비찜하고 고기 좀 구우면 자기네는 끝이라는데 그게 어디 쉽나. 미리 장봐야지, 다듬어야지. 고기는 핏물 빼고 양념에 재워놔야지. 당일에 먹고 치우는 건 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나. 뉘집 큰딸의 명절 이야기에서 나를 본다. 어느 결에 저녁녘이면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다. 조심스럽게 우는 그 소리 따라 마음의 소란도 가라앉는 밤이다. 이달에 내가 진행을 맡아 하고 있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에서 인생 마무리를 위한 이별 준비 노트를 써보기로 하고 사연을 받았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에 남은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장례식장에 어떤 음악이 채워지길 바란다는 이야기 등을 툭 터놓고 한 날이었다. 가슴 찡한 사연들이 가슴에 적금처럼 쌓였다. 20대 때에는 죽음이 먼 이야기인 것만 같았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던 날 스치듯 죽음을 만났다는 여성분의 사연이다. 1. 내가 떠난 뒤 살림살이며 옷가지며 치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과한 일을 주고 싶지 않으니 물건을 많이 쟁여두지 않겠다. 2. 우리 부부 둘 다 화장을 해서 가족나무 동산에 뿌려주길. 3. 양가 다 종가지만 제사는 안 지내도 되고 지내길 원한다면 날짜를 맞추기보다 편하게 상에 이것저것 올리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간짜장, 치킨, 맥주, 내가 좋아하는 빵, 떡, 음료 놓아주고 요리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도란도란 얘기 나눌 것.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는 38살의 어떤 엄마는 이별 전 혼자 여행을 해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사랑스럽고 기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그걸 품에 안고 떠나고 싶단다. 아픈데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미루며 산 인생이 후회로 남는단다. 쌍둥이 독박 육아를 하면서도 눈치 본 게 왜 그랬나 싶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면 마음의 병도 줄어들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바가 있었던지 아주 딱 부러지게 자신의 바람을 밝혀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네 아빠는 가족묘로 간다는데 나는 그곳이 싫다. 네 외할머니 계신 선산에 뿌려다오. 울 엄마 살아생전 따뜻이 모셔보지 못해. 그렇게라도 보듬어 보고 싶다. 제사도 지내지 마라. 모바일 부고장에 절대 계좌번호 남기지 마라. 내가 뿌린 것 거둔다지만 그건 그네들의 판단인 것. 먼저 손 내밀지 마라. 내 이별 준비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혹시라도 애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잘 담긴 내 노래, 나 떠난 후에라도를 틀어주셔요. 화장에서 어릴 때 내가 놀던 가회동 1번지 느티나무 아래 묻어주셔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느티나무 잎새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 덕에 제 주머니에 남은 재물은 저처럼 19살에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 혼자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제가 겪은 따스한 햇살도 모진 비바람도 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안녕. 당신의 이별 노트에는 무엇을 적겠는가? 떠나고 나면 다 소용없는 일. 졸지 말고 깨어라. 쉬지 말고 흘러라. 새아침이 올 때까지 어두운 이 밤을 지켜라. 1978년에 발표한 거칠은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 앨범에 수록된 천리길의 후렴구다. 왠지 모르지만 요즘 자주 속으로 되뇌는 노래다. 어느새 까마득한 시절이 되어버린 40여 년 전, 27의 내가 어린아이의 가벼운 발걸음처럼 적당히 빠르게도 지치고 졸려 쉬고플 때처럼 느리게도 불렀던 노래다. 일산에 터를 잡은 지 오랜데 고향문화재단의 제안으로 늦지막이 15년 만에 집들이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콘서트 연습으로 몇 달을 신경 쓰며 보냈더니 끝나면 가고픈 곳, 하고픈 일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양일간의 콘서트를 잘 마치고 이제 좀 쉬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까 했더니 대뜸 남편이 아팠다. 이런저런 검사를 했더니 양쪽 폐가 3분의 1 이상이나 하얗게 찍혀 나왔다. 이게 뭔가? 혹 폐암인가? 시시하게 기침 같지도 않은 잔기침을 계속할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병원 가봐 소리만 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행히 폐렴약을 3주치 처방받는 것으로 끝나 한시름 놓았는데 어느 날은 퇴근도 늦고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받지 않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축 처져 있어 물어보니 목욕탕에서 맥이 풀려 그냥 풀썩 주저앉아 있었단다. 목소리도 발걸음도 속기운 없이 영 허해 보여 걱정이 태산으로 변했다. 한 끼라도 걸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라 더더욱 걱정이다. 등 쪽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어디에 기댈 수가 없어 불편하다고 부항을 떠달라기에 붙여주었는데 10분도 못 견디고 눕겠다고 떼어달란다. 그러고는 스르르 무너지듯 눕는다.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밤새 뒤척이며 닥쳐올 불길한 일을 앞당겨 있는 걱정 없는 걱정으로 잠을 설쳤다. 오늘도 남편은 병원에 갔다. 생전 안 하던 별별 검사를 해야 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도 부산스럽다. 나는 이제 손을 놓았다.
내가 걱정을 한들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없는 보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이가 나보다 앞서 떠난다면 아마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같이 사는 동안 끔찍하게 미워한 세월이 얼마며 손가락질하고 혼잣말로 흉을 본 것 또한 얼마인가.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다독이는 일도 다 살아서의 얘기다. 강 건너 저쪽과 이쪽은 어찌할 도리가 없자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진정 남편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남편 떠나고 남을 나를 걱정하는가? 어느 쪽이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죽어줄 수도 없다. 그러니 무력해진다. 결국 아무리 가까운 듯 보이는 두 개의 작은 별도 서로 몇 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듯 사람끼리의 한계가 그만큼이지 싶다. 그래도 이런 일이 내 가슴을 흔들어 남편 앞에서의 나를 되돌아보고 허락된 시간만큼이라도 맺힌 것 없이 잘 지내야지 하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시대 앞으로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심심찮게 온다. 그런 사연을 접한 날에는 가슴이 저려 짙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먹먹하게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다. 재발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더 아리다. 나랑 비슷한 사연을 대할 때는 더욱 고통이 심해졌다. 묵지근한 통증들이 다시 느껴지면서 수술 직전과 직후 한 걸음 한 걸음 겨우떼며 허리를 펴고 기운을 추슬렸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사람의 한계,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온전히 자기만의 목,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안타까움.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행복을 다시금 정의하고 돈과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겸허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버리고 정리하며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 순서를 매기게 되었단다. 하지만 배움의 값이 얼마나 큰가. 잘 견뎠다고, 잘 지나왔다고 말해주고 싶다. 남편의 건강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나의 일상을 뒤집어 놓았다. 걱정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길 빌고 있다. 적당히 졸며 안일하게 쉬며 어둡던 내 마음을 지켜보며 천리길 노랫말을 읊조려 본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자매 셋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다 합쳐도 엄마 못 당한다. 우리가 엄마 나이가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 였는데 엄마도 세월을 못 이기시나 싶다. 예전에 엄마의 동창분이 너 손자들 봐주는 것도 65가지야. 그 후엔 힘에 붙여서 못해. 하던 말이 기억난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떤 고비를 만난다. 내 경우에는 갱년기를 넘기던 48부터 힘이 부쩍 들었다. 일이 버겁다 싶더니 49대는 언덕 비탈이 꽤 가파르게 느껴졌다. 그 말을 들은 친구 어머니가 49 깔딱고개 헉헉대며 오르다가 쉰이 되니까 쉬지근해지더라 했는데 지나고 보니 맞더라. 50살을 넘기니 48, 9대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았다. 그러다 환갑이 되니 이렇게 60고비를 넘기는 건가? 혼잣말이 많아졌고 이른이 되니 세상과 싸우고픈 마음이 사라졌다. 장녀인 나는 줄곧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하고 미국에 있었을 때도 함께 지냈고 희경이네 둘째 내외가 살림을 내어 나가면서 그 집 1층에서 지낸 시간 빼고는 엄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
하지만 모시고는 살았어도 24시간 곁에서 들여다본 적은 없으니 늘 기운이 넘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고만 여겼는데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난 뒤더라. 희경이네로 이사한 엄마의 얼굴이 밝았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2층에 방이 있는 우리 집이 엄마에게 부담이 컸던 모양이다. 희경과 나는 국이 식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국이 뜨거워서 식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의 거리에 산다. 그래서 느린 걸음으로도 2분이면 엄마를 뵈러 갈 수 있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꽤 컸다. 그래, 너희도 모셔봐. 난 괜찮아. 했지만 일 끝내고 텅 빈 집에 들어오면 적막하고 왠지 춥게 느껴졌다. 있는 대로 가라앉아서는 가만히 누워 애꿎은 TV만 돌려보며 남편의 퇴근만 기다렸다. 아, 엄마가 떠나시면 나의 하루가 이렇겠구나. 늪에 빠져 가라앉는 기분. 어쩔 수가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 그 얘기를 하니 이별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한다. 미국에 사는 친구는 한국에 다녀갈 때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앞으로 몇 번이나 한국에 올 수 있겠니? 그간 10년에 한 번 정도 온 셈이니까 계산해보면 이제 와봐야 한두 번이야. 한다. 그 말에 엄마의 생신을 몇 번 더 치를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긴다. 엄마 나이 84세에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 치매 진행을 막는데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된다기에 권하면서 딸 셋에게 남기고픈 이야기가 없냐고 물으니 그거야 죽을 때나 해야지 하신다. 그 말에 섭섭함이 폭발해서 나도 그만 한마디를 거들었다. 자식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시간도 안 주고 본인 하고픈 말만 하고 떠나겠다는 거야? 죽음은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셔? 죽기 직전에 무슨 여지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엄마 마음 같으려고? 우리 딸 셋에게 시간을 주고 함께 소통해야지. 참나. 최근에 여성학자 오한숙희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언니도 떠나시기 전에 가슴속 이야기 다 풀어내셔요. 난 사흘간 엄마 옆을 지키면서 아이들 키워주셔서 고마웠고 속 썩여서 죄송했다. 잘못한 것 다 용서를 빌었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전에 꼭 가졌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보냈어 봐요. 이럴 걸 저럴 걸. 후회와 회한은 살아남는 자들의 몫이라 사는 내내 괴로웠을 거예요. 오한숙희 모친과 울엄마는 동갑내기셨다. 이제는 우리 모녀도 부지런히 마음을 나눌 때다. 일기 쓰기는 그렇게 엎어지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려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방송 촬영을 하면서 듣게 되었다. 엄마는 20대의 내가 그 많은 빚을 다 갚았을 적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나이 30에 암 수술 후 석 달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도 병원에 차마 못 오셨다. 태어나줘서 고맙고 열아들 부럽지 않았다. 여자 혼자 먹고 사느라 너희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게 그렇게 미안하다. 장례식은 어찌할까 물었더니 아버지와 합장을 싣고 화장해서 강에 뿌려달란다. 그건 안 되는 일이라 법으로 금지돼 있어. 안 돼. 유골함에 담아 집에 둘게. 가볍게 응수했다. 장례식장에서는 내가 부른 찬송가와 동심초, 가고파, 그네 등 엄마가 좋아하는 가곡을 틀어달라신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모처럼 엄마와 동심초를 함께 불렀는데 절대음감이셨던 엄마는 더는 음도 정확하지 않고 떨림이 너무 심했다.
내가 아래턱을 으덜덜덜 떨며 흉내를 내니 웃으신다. 방송이 나가고 엄마랑 둘이 마지막 치를 의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찡하더라는 감상평이 많았다. 양껏 이야기 못하고 떠나보내면 서리서리 가슴에 맺힌다는데 우리 딸 셋과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연대는 엄마와 딸 사이, 그리고 딸과 딸 사이가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후회 없이 더 많이 소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 가끔 친한 연예인 동료들이 속상한 일을 터놓으러 온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좀 많을까. 같이 시원하게 화도 내고 욕도 해주다가 야, 그러라 그래 하며 풀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너도 그 입장이 돼봐 하기도 한다. 그 말을 개그맨 후배들이 흉내내면서 이제는 나를 모사하는 그이들의 말투를 내가 모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라 그래를 내고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 또 내라고 난리였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 감회가 새롭다. 책 교정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분유를 훔친 미혼모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다. 마트에서 분유와 식료품, 기저귀 등을 훔쳐 붙잡힌 여성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집에 10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어서 그랬단다. 경찰이 집에 가보니 그곳에 정말 3개월 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50년 넘게 노래를 하면서 노래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의견이 섞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을 본다. 프로듀서는 프로듀서대로, 작곡자는 작곡자대로, 편곡자는 편곡자대로, 연주팀은 연주팀대로 다 입장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그러니 내 입장만, 내 의견만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모든 건 상대적이지 않나.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도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 보면 들끓던 속도 누그러진다. 하물며 친구도 사랑도 일도 가족도 다 저 사느라 그랬겠지. 상처 주고 싶어서 줬던 사람이 있었을까. 자기 속도 꼬이고 궁지에 몰리니 그랬겠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 역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사람에게 치여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랍시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던 것 같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쪽이 닳고 뒤축이 구겨진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그도 삶의 무게를 이렇게 버티며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해진다. 지금 우리 엄마의 신발은 깨끗하다. 많이 걸어 다른 신발이면 좋으련만. 내 인생도 여러 번 꺾이고 뜻대로 맞아떨어진 적도 드문데 하물며 다른이라고 안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를 그럴 수 있어 로 바꾸면 상황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게 되더라. 걔도 오죽 여북했으면 그랬을까 하며 끌어안게 된다. 괜찮아.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